국기에 대하여 경례.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자리가 더 이렇게 꽉 찬 느낌이고 좋습니다. 아마 지금도 경주가 전국에서 이렇게 오시기에는 그렇게 편한 곳은 아닌 것 같아요. 서울 이렇게 해보면은 서울이나 제주 때는 아주 상당한 인원이 참석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경주가. 그런데 그래도 이번 총회에 등록하신 분들을 보니까 꽤 많이 우리 이사장님, 원장님께서 등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희 작년에는 저희가 아주 아름다운 제주섬에서 이제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오시면서 쭉 주변을 둘러보셨겠지만 여기가 신라 시대의 아주 그러한 역사 깊은 이 경주 아니겠습니까? 이곳에서 이렇게 우리 오늘 경북에서도 우리 또 과장님도 와주시고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복지부에서도 우리 원장님들이 여러 가지 장애인복지시설 정책에 대한 질의응답도 좀 많이 원하시고 하셔서 우리 강인철 우리 담당 우리 과장님들 오셔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박사무관님이 그동안에 많이 수고를 해주시다가 이제 또 다른 기획조정실인가 그쪽으로 아마 이렇게 업무를 바꾸면서 이번에는 좀 정인호 우리 서기관님이 오셨는데 사무관들이 우리 시설 쪽 위상이 좀 높아진 건지 국가에서 정책을 잘하려고 그러는지 사무관으로는 좀 부족하다. 서기관을 보내줘야 돼서 이제 오늘 이번부터 우리 서기관이신 정인호 우리 서기관님 오셔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아시다시피 10년 동안에 우리 장애인복지시설에 또 여러 복지시설들의 영혼이었던 시설예산이 중앙정부로 환원된 원년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가 이러한 역할에 대한 부분에 좀 명확한 그런 근거라든지 어떤 책임성에 대한 부분이 좀 정확치가 않아서 다소 혼란스러웠던 부분들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극소수의 그런 법인과 이러한 시설들에서 인권 침해라든지 비리 어떤 횡령 이런 문제가 언론에 이렇게 크게 좀 보도가 되면서 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또 여러 어려움을 좀 겪었고요.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인권 문제라든지 또 여러 그러한 쪽으로 많이 힘들었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우리 시설들이 이제 좀 신뢰가 이제 회복이 돼가고 또 이제 어떤 조사를 이렇게 해보니까 무혐의가 된 것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그런 오해가 풀리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이렇게 막 하는 것은 많지만 이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이러한 게 여러 가지 외부 단체에서 이러한 오해들도 많이 있어. 근데 이러한 것이 좀 조금씩 지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어려운 고비마다 이렇게 함께하여 주신 우리 원장님들, 우리 이사장님들 너무나 다시 감사를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이제 우리 시설협회는 이제 좀 큰 그림을 그려야 될 때입니다. 급한 분들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컸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우리의 큰 비전에 대한 부분을 좀 준비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협회는 현재 우리 한국의 여러 사회복지 직능 단체나 이 협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중에서 이 회원의 인원 수라든지 예산 부분에서는 아마 제일 큰 협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회원분들의 그러한 응징력이라든지 그러한 결속력이 다른 협회 단체에 비해서는 매우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협회의 목소리가 좀 크게 작용할 수가 있기도 하고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장애인복지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전 영역에 이제 큰 영향을 여기서 미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설 예산을 중앙정부로 환원을 시켰다든지 예를 들어 주부식을 인상을 시켰다든지 기능보강 사업 예산을 인상을 하면 다른 영역 아동이나 노인이나 뭐 사회복지 시설들은 그냥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한국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는 좀 리드에 가는 그러한 협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다소 좀 무거운 책임감도 있습니다. 많은 시선들이 우리 협회를 많이 바라보고 있어서 그러한 부담감도 사실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협회의 위상이 이제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정도의 어떤 위상과 영향력을 위해서는 그동안에 많은 우리 이사장님, 우리 원장님들의 나름대로의 그러한 소신 있는 사회복지에 대한 가치와 철학을 지켜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번 총회는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준비를 하면서 우리 협회를 비롯한 우리 장애인 거주시설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 전 영역에 대한 미래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요번에는 특별히 좀 제주, 올레길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올레길을 기획하고 대한민국을 걷기 열풍으로 이렇게 만드신 그 제주 올레길의 서명숙 이사장님도 특별히 저희가 모셨습니다. 그래서 잠시나마 좀 여유를 갖고, 여러 가지 피곤한 그러한 바쁘고 힘든 그런 삶에 대한 인문학적 관점을 좀 가지시면서 다시 생각해보는 그러한 여유의 시간도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강 과장님이 여기서 오늘 1박 2일 하실 건데, 좀 진지한 토론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이런 시간도 준비를 했습니다. 1박 2일은 좀 짧은 감은 있지만, 함께 고민하는 또 생각을 나누는 그러한 소통의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에서나 진행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다소 좀 불편한 부분도 있을 줄 알겠지만 좀 그런 점이 있다면 너그러이 좀 이해해 주시고 끝까지 이 총회가 마치는 시간까지 참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멀은 길을 이렇게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예, 오늘 축사는 저의 말씀이 아닌, 처음에 참석하려고 하셨던 저희 국장님의 축사를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축사를 대독하기 전에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을 잠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행사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보고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인사하러 나올 때마다 축사하러 나올 때마다 박수를 많이 받고 싶으면 인사를 많이 하면 박수를 많이 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일어날 때 한번 인사하고 또 올 때 인사하니까 2번을 박수를 받았는데 아마 다 끝나고 내려갈 때 인사를 하면 한 번 더 쳐주시겠죠. 그래서 한 번 축사할 때 3번 정도 박수 받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근데 박수를 많이 받으려면 고개를 많이 숙이면 많이 받는구나 라는 게 이제 저 생각이고,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개방형 시기로 있으면서 5년 동안 열심히 좀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근데 아직 2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나지 않았는데 마치 이제 10년 정도 지난 것 같이 이렇게 친밀감이 가져질 수 있는 이유는 저 생각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저 또한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사회복지를 했던 사람, 그리고 장애인 현장에서 같이 땀을 흘리며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좀 더 친밀감이 많이 이제 생기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국장님께서 우리 그동안 많이 노력했던 박사관이 이제 다른 곳으로 갔고 또 새로운 사무관이 정인호 서기관이 오셨다고 했는데 한 번만 더 인사 좀 해주시겠어요? 유 서기관님. 박수를 받은 만큼 이제 값어치를 해야 되겠죠, 뭔가. 그래서 제가 이제 바로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그리고 저희 국장님께서 2월 5일 날 갑자기 이제 발령이 받으셔가지고 이번 총회 때는 꼭 오셔서 인사를 드리고 또 말씀하시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소통하는 것을 좋아하셨던 분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오신 국장님 그렇지 않다는 건 아니고요. 오신 지가 한 열흘 조금 지났는데 지금 다른 데 업무 보고를 하는데 진짜 바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못 오셨지만 다음 행사 때는 꼭 오셔가지고 저희 멋지신 국장님을 우리 원장님들께 다 소개를 꼭 저는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훌륭하신 국장님께서 일하는 우리 과장들은 일을 잘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 제가 100마디 말하는 것보다 더 힘을 받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국장님, 신임 국장님은 정병자 왕자님이시고요. 네, 아시죠? 왕. 네. 그래서 이름에 이제 들어가 있듯이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또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하시는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꼭 제가 한번 모시고 와서 어렵더라도 모시고 와서 꼭 그 자리를 같이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국장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내용을 대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정병왕입니다. 장애인의 권리와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 관계자 여러분이 장애인 2016년도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시설장 대회 및 정기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이번 행사를 준비하신 임성민 회장님 이하 협회 임직원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과 조홍구 과장님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해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중앙정부로 환원된 첫 해로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 시기였다고 생각됩니다. 당초 기대된 것보다 국비 지원이 다소 미비하여 실망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하여 생활을 하고 있는 장애인분들이 좀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데 큰 의미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최근 정부가 안전과 인권을 핵심 과제로 선정하여 각종 지도 점검 및 실태 조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설 관계자 및 종사자들이 원활하게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이 기회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한겨울 모진 비바람과 추위를 이겨낸 생명체가 결국 꽃을 피우듯이 여러분들이 끊임없는 노력과 협조로 현재의 어려움을 뛰어넘어 장애인복지시설 서비스가 보다 도약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부는 장애인 거주시설이 보다 전문적이고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으며 장애인 통합사회 구현에 필요한 많은 정책을 중단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시설장 대회를 통해 시설 장애인의 인권 보장 및 안정 강화는 물론이고 장애인 복지가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일선에서 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시설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보내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2월 25일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정병환 대신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서 귀하는 장애인복지시설 업무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서비스 제공 발전에 기여한 공익품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6년 2월 25일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대도. 표창장 큰나무 주간보센터 김경연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서림요양원 임태민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장동해림원 이한형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평화제어런 변현구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사랑원 박효은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가나헌 김명래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목포 장애인요양원 맹현숙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사랑의 쉼터 이옥희 내용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표창장 안락원 서천덕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행복한 남촌마을 김서은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우리집 장애인 거주시설 김태원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동원재활원 김옥남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성경요일원 이상복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국제재활원 이우영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소아성가정 강주일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SRC 보르터 최형숙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서울시 교통지원센터 지윤경 내용은 같습니다. 촬영 나가셨으면 월고도 험한 길을 쉼없는 걸음으로 걸어오신 원장님의 숭고한 정신과 지혜로움의 흔적들은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것입니다. 후배들의 가슴에 꿈과 희망을 안겨주신 원장님의 그 깊은 사랑에 감사함을 담아 이 펜을 드립니다. 2016년 2월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원 1동. 잘 전해주세요. 대리 전달자. 대리. 우리 임덕찬 우리 실장님이 성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정기총회 성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협회는 정회원 재적수가 총 643명으로 오늘 참석 338명, 위임 14명으로 총 352명이 참석하였으므로 협회 총회 규정 제8조에 의해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네, 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2016년도 정기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차 회의록을 심의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님이 낭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회 자료집 55페이지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차 회의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정기총회 회의록 요약 일시 2015년 2월 27일 11시부터 12시 5분까지입니다. 회의 안건은 전차 회의록 처리, 부의안건 심의, 보고 및 논의사항이 있었고 부의안건으로는 2014년 사업 결과 및 결산, 2015년 사업 계획 및 예산안, 3호 우안으로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4호 우안 정관 개정안, 5호 우안으로 감사 선출도 있었습니다. 모두 5개 의안 모두 원안대로 의결이 되었고 5호 우안인 감사 선출은 기존 감사님들이 연임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56페이지입니다. 정기총회 회의록을 전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전차 회의록에 대한 다른 수정할 부분이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면 전차 회의록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 동천요양원장 이혜순입니다. 저희는 본 감사들을 2016년 1월 15일 협회 사무실에서 민법 제57조 및 협회 예산 규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국고회계, 자체회계에 속하는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재반 증빙 서류와 통장 및 장부를 일반적인 감사 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세부 사업별 집행 업무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던 바 감사 결과는 부친과 같습니다. 감사 내용은 2015년은 장애인 거주시설의 국고 환원 5년으로 정부의 지침과 지원 기준에 대한 과도기적 상황에 있었음에도 이를 극복하고 다양한 성과를 이끌어낸 중앙협회 집행부의 전 회원시설 원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의 감사에 있어 회계 업무는 회계장부 및 증빙 서류를 근거로 감사를 실시한 바 총 33억 5,255만 9,794원의 세액 증가와 18억 8,641만 3,669원이 지출되고 14억 14만 6,125원이 2016년도로 이월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일반 업무 분야에서는 전반적으로 사업계획에 의거 각종 사업이 원활히 수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원익 증진을 위한 인권 지킴이 지원센터의 사업에 있어서는 시설 이용자의 인권 보장을 위한 모니터링 사업과 인권 교육 강사를 시설에 파견하여 교육을 진행하는 등 회원 시설들에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음이 나타났고 보건복지부와 연계하여 시설장 대상의 인권 교육을 진행하는 등 인권의식 향상에 많은 사업을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책 지원에 있어서는 지역별 정책 간담회를 통해 지역별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고 특히 삶이 있는 집 이야기 공모전을 통해 거주시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이끌어내고 이를 네이블 뉴스 등의 연재 기사화 함으로써 거주시설의 이미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부터 2015년 한 해에만 3개 배분 사업을 선정되어 총 12억 3,774만 1,000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 확대를 위해 큰 성과가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은 총 37회의 직급별, 직무별, 주제별 교육을 실시하여 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에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특히 신입 직원을 위한 스마트 연수와 희망 연수의 경우에는 참가자들의 만족도 및 참여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되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감사들은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습니다. 첫째, 작년도 전국을 휩쓴 메르스 여파로 인해서 계획된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로 인해 하반기로 사업이 집중되어 다소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했고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어느 정도 모아서 2월 달에는 정부 예산을 받지 못. 이 결산에 앞에가 12월 되는데 그 앞에 그러면 공동모에서 네,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 말씀을 제가 얘기한 걸 시청하십니까? 네. 그러면 감사 보고서가 원원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그 정기총회 부의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16년도 정기총회에 상정된 안건은 제1호는 2015년도 사업 결산과 예산 결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업 결산과 그리고 2호는 사업 예산과 예산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상정 안건에 대한 다른 의의가 없으신가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의안 상정이 할 내용이 있으시면 것으로 손을 들어주시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은 이 두 가지 사항을 상정함을 선포합니다.
먼저 1호 안건인 2015년 사업 결과 및 결산 심의 의결권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한 그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기획실장에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1호 의안 2015년 사업 결과 및 결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집 91페이지입니다. 1호 의안 2015년도 사업 결과 및 결산 심의 의결권, 의결 주문, 본회 정관 제19조에 의하여 2015년도 본회 중앙회의에 사업 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것을 주문함. 제안 이유 2015년도 본회 중앙회의 사업 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총회 의결 사항이므로 2016년도 정기 이사회를 통해 승인을 하고 본 총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 주요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는 자료집을 전체적으로 읽어드리는 것보다는 저희 협회에서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좀 보시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런히 앞만 보며 걸어왔습니다. 걸어왔던 길 돌아보니 그곳에는 수많은 발자국이 남겨 있었습니다. 2015년 의미 있었던 발자국들을 돌아봅니다. 정책 세미나와 모니터링, 정부, 사회복지 유관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제도 개선으로 거주시설의 균형 있는 발전과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현장 중심 연구로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보편적이고 평범한 일상, 개인의 삶을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윤리경영 클린 캠페인, 경영지원 시스템 운영 등 회원시설의 윤리적 시설 운영 지원과 각종 교육, 컨설팅, 인권 모니터링, 도구개발 등 인권지킴이 단 운영 지원으로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사후 지원 체계 구축에 힘썼습니다. 무엇보다도 거주시설 직원들이 바른 가치를 가지고 일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마음으로 나누고 생각이 트이는 진짜 공부, 머리에서 발까지의 여행을 경험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길 위에서 매번 아는 길을 갈 수 없음을 지난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울퉁불퉁한 자갈길, 때로는 큰 장애물에 가로막힌 길, 때로는 가파른 낭떠러지 길, 예상하지 못한 길을 가게 되지요. 정확한 길을 안내해주는 지도나 내비게이션은 없습니다. 몰랐던 길로부터, 길 위의 깨달음으로부터 한 걸음 내디딜 것입니다. 함께 도움이 되셔서 고맙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대부분 다 달성을 하였고요. 단지 종사자 네트워크 사업에 다소 모임 횟수라든가 모임 인원이 저조했습니다. 이외에 직원의 역량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업들도 다 100% 이상 달성을 하였습니다. 시설의 자정기능 강화 및 인권 지킴에 대한 지원 체계 강화에 있어서도 이용자의 인권 보장을 위한 모니터링, 인권 포럼, 강사 양성 과정, 강사 파견 사업 등을 계획대로 모두 다 달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 정책 및 제도의 안정적 구축과 폭넓은 자원 개발로 회원시설 지원을 확대하는 사업들도 있어서 전체 다 100% 사업들을 다 진행하였습니다.
결산까지도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 140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세입액은 국고보조사업 4억 100여만 원, 자체 일반 사업 29억 5천 100여만 원으로 총 33억 5,255만 9,794원이며 이 중에 18억 8,641만 3,669원을 지출하고 14억 6,614만 6,125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금은 지정사업비 및 결연후원금이 3억 4,817만 1천원이고 일반 사업비가 11억 1,700여만 원입니다. 2월 사업비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의제 기반 사업으로 지정 확정된 부분이 작년 연말에 입금이 되는 관계로 올해 사업비로 2월 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호 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본 의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떠신가요? 또 동의하십니까? 네, 제청하신가요? 네, 그러면 의견이 없으시면 1호 의안인 2015년도 사업 결과 및 결과에 대한 이사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 안건이 201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의안에 대한 세부 내용도 현재 실장이 설명해 주시면 네, 이 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집 155페이지부터입니다. 제2호가 201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의결권, 의결주문, 본회 정관 제19조에 의하여 2016년도 본회 중앙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 의결할 것을 주문함. 제안 이후 2016년도 본회 중앙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관한 사항은 총회 의결 사항이고 2016년 1월 22일 날 개최된 2016년도 정기이사회를 통해 승인을 받고 본총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중점 추진 사업 방향으로는 회원시설의 윤리적 경영지원 및 친구성 강화, 2. 직원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 3. 시설의 자정기능 강화 및 인권 지킴에 대한 지원 체계 강화, 4. 시설 정책 제도의 안정적 구축, 5. 직능단체와의 파트너십 형성 및 중추적 역할 수행, 6. 폭넓은 자원개발로 회원시설 지원 확대, 7. 조직적이고 효과적인 사무 운영이라고 하는 중점 추진 방향을 갖고 사업계획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업계획은 158페이지부터 원장님께서 참고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안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207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예산액은 총 37억 2,664만 6,125원으로 전년 대비 8억 8,535만 9,542원을 증액하여 편성했습니다. 이 중 인건비가 7억 9천여만 원이고 업무 추진비 8,760여만 원, 운영비 1억 700여만 원, 재산종상비 2,100여만 원, 사업비 24억 8천여만 원, 잡지출 1,000만 원, 예비비 1,000만 원, 과면도 지출로 2억 1,900여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208페이지부터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호 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2015년도에 저희 협회에서 진행됐던 내용 것을 간단하게 동영상으로 좀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2016년도에 협회에서 대략 사업계획 안과 그 다음에 예산안에 대한 것을 이제 회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보면 인권 강사 양성이라고 해서 목표 40명의 시기는 2월에서 10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인원으로 둔 것 같은데 작년 2015년도 99페이지를 보면
인권 강사 양성 과정의 목표 35명 중에 달성이 17명으로 50%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올 2016년도에는 사실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중요성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인권 연구소가 있지만 한장협에서 하는 인권 강사 과정에 대해서 많은 그 종사자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싶은데 연 1회에 그치고 연 1회 동안에 40명을 다 양성을 한다는 거는 이걸 연 2회 정도 좀 늘려주실 방안은 없는지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또 우리 인권 과장이나 아니면 우선 인원수에서 차이가 발생을 하는 것은 저희 협회 인권센터에서 강사 양성 과정을 첫해 2014년도에는 강사 양성 기본 과정을 저희가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요. 그 다음 15년도에는 심화 과정으로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즉 기본 과정 한 해, 심화 과정 또 한 해. 그래서 결국에 2년이 전체 사업의 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원수에서 차이가 발생한 부분이고요.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인권 강사 양성 과정을 조금 더 연 2회 정도 해서 좀 사업을 좀 늘려달라는 원장님들의 의견이 좀 많이 저희도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 영역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금 사회에 전반적으로 인권 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아까도 뭐 우리 복지부에서 담당자들이 와 있지만 정부에서는 인권 예산에 관련된 것은 전혀 지금 정부 예산을 지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협회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 예산이라든지 프로그램 예산들을 저희 스스로 이것을 자구책으로 외부 펀딩을 해서 이것을 집행해야 하는 그런 지금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10억도 마찬가지로 정부 예산이 아니라 저희가 이것을 그 자체적으로 외부의 공동모금회 통해서 프로포절로 저희가 이것을 선정을 받아서 올해부터는 이 인권 강사에 대한 교육 훈련이라든지 이런 파견 부분을 좀 더 깊고 전문성 있는 그 체제로 좀 바꾸면서 더욱더 심화를 과정을 통해서 양성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물론 복지 사업에 인권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장면에서 이 인권에 대한 판단뿐만 아니라 집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에도 인권 때문에 모든 업무가 약 70% 인권 업무입니다. 진짜 지역에 대한 이런 복지에 대한 이런 업무는 거의 하지 않고 인권에 다 매달려 있습니다. 각 지역 회장들이. 그러면 한장면 회장님께서는 이 인권에 대한 좋은 자료를 뽑아서 인권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또 백서를 준비를 하던 계획입니다. 지금 각 시설의 종사자들이요 인권 때문에 모래 묻겠다고 나가는 사람 추천을 합니다. 그건 누가 책임질 겁니까? 나중에 직원들이 없으면 누가 애들 장애를 키워갈 겁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지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인권에 대해서 그게 하다 보니까 다른 일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있는 각 원장님들은 여기 와서 계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조그만 인권 때문에 지금 시설을 문을 닫는다 이런 게 지금 자꾸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는 그게 장애인 공간이니까 인권에 대한 것을 좀 검토를 해서 우리가 저 한장역의 각 시설의 종사자들에 대한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걸 좀 연구도 해야 되고 사기도 올려야 되고 원장들에 대한 이런 사기도 우리 한장역에서 또 생각을 해줘야 되지. 이렇게 인권 교육만 하고 조금만 터지면 메모라가 해가지고 안 됩니다.
그리고 보세요. 우리 대원이 600몇 명이 되는데 지금 반 정도 갔습니다. 사실 여기에 내가 볼 때는 반 이상은 원장님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장애인 쪽에는 내가 한 22년밖에 안 했지만은 거의 80%가 가봤던 것 같아요. 원장님들이. 그러면 새로 오신 분은 우리는 원장 할 때 복지부에서 나오는 연수를 100가지 연수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하고 있는 거 모르겠어요. 원장님들이. 그래서 우리 한장님이 우리가 더 성장하려고 그러면 우리 종사자에 대한 인권, 물론 원장님께서 경남, 부산에 인권 때문에 와서 교육을 했습니다. 아무 효과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시설에도 인권 강사가 몇 명이 되는데 뭘 가르쳐야 될지 모릅니다. 저는 그럽니다. 매주 직원이 할 직에 인권에 대하면서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럽니다. 인권이 그렇게 신경 쓸 것은 아니다. 원장님이야 모든 직원들이 주어진 장애인들에게 사랑으로서 잘 키워가면 인권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요즘 직원들이 그 주인들한테 맞아가면 코가 부러지고 이빨이 상하는 거 자녀들이 밖에 중요한 겁니다. 밖에 지금 나가야 하는데 통제를 하니까 뛰어내려가지고 이게 척추를 다쳤어요. 그러면 그에 대한 비용은 아무도 누가 이야기 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회장님께서 자료를 해주셨지만은 법원에서 잘못은 시설의 잘못을 이 안건에 대해서만 일단은 말씀해 주시고요. 토론 시간이 또 있으니까요. 보고사항도 있고 그래서 인권을 토론이 있어요. 예. 아까도 저기 별사에도 말이죠. 내가 말을 타서 그럽니다. 이 별사에도요. 대비가 약 3억 800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걸 뺐어요. 그럼 기타 또 이래 수익 대비 1억 얼마 남아 있어요. 이런 돈을 물론 공동모금에서 나오는 돈은 모르겠습니다. 뭐 우리가 인권에 써놨다면 인권에 쓰겠죠. 그러나 대비나 이런 거는 마당 남으면 다른 데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이걸 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이사입니다. 참조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의장님, 유접 진행만은 좀 요청합니다. 네. 어디 말씀해 주시죠. 네. 소설요? 네. 다름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호환 심의 중이니까요. 이호환 심의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호환 심의는 이호환 심의에 대한 내용만 좀 다룰 수 있도록 하시고 네. 본 의지하고 다른 것은 네. 기타 안건이나 이렇게 네. 생산적으로 회의가 진행돼야지 네, 아니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네. 먼저 2016년도 예산안을요. 네. 이거 다 설명할 필요는 없고 네. 그 207페이지 보면 세부와 세출부에서 수치에 큰 변화가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지금 후원금이 1억 5천이었는데 왜 1억 4천이 축소가 되었는지 그걸 설명 좀 해주시고 네. 그 다음에 세출부에 가서 인건비가 1억 4,400만 원이 늘었잖아요. 네. 그럼 왜 이것이 1억 4,400만 원이 늘어났는지 그 다음에 사업비가 6억 4,500만 원이 큰 수치가 늘어났으니까 이 중요한 사항만 설명을 해주시고 이호환 처리해 주시기를 의사진을 발행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안에 있어서 후원금 수입이 10억 4천만 원에서 9억으로 이렇게 1억 4천만 원을 줄인 이유는 당초 저희가 목표를 항상 매년 10억 정도 우리 실장님 잠깐만요. 천천히 설명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천천히. 죄송합니다.
예, 후원 금액을 당초 연초에 매년 10억 원 정도의 후원금을 모집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매년 결산에 있어서 당초 목표액보다 달성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목표치를 높게 잡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목표치를 잡자 해서 후원금 수입을 다소 줄인 부분이 있고요. 인건비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많이 1억 4천여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의제기반 사업을 수행하면서 인력을 거기서 활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금의 비용으로 인건비 인력이 3명이 더 추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비용은 이쪽 인건비 부분에다가 예산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더 늘어난 부분이고요. 모금의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 모금의 사업비 부분은 인건비를 빼서 순수 사업비만으로 계산을 해서 지출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이 당초 3명분이 증원된 부분에 따라서 금액이 항상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공동모금의 예산은 1년 단위 예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과가 없으면은 2007년도에는 예산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계약직으로 지금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증가된 부분이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은 동의 제창 있으십니까? 네, 제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2호 안건이 201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아마 219페이지부터 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유 실장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지원사업 안내입니다. 사업 개요로는 지원처는 사회복지 공동모금입니다. 사업명 시설장애인의 학대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비포 서비스 사업. 지원금은 9억 9,920만 원입니다. 지원 사업 기간은 정보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경기도에서 한 6년 동안 헌신과 섬김으로 봉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협회의 어떤 이상의 분야라든가 그리고 협회와의 협회끼리 그리고 공무원과 또 협회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조정의 건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아마 열심히 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에 또 우리 성시도 회장에게도 이제 이임을 합니다만 아마 우리 경기도에서는 또 연합회가 있고 그래서 또 연합회에는 또 제가 또 올해는 또 일을 맡게 됐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중앙협회와 또 우리 지역 협회들이 서로 상조하면서 좀 중앙협회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온 것이 가장 좋은 일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앞에서 승관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충북협회 김화수입니다. 저는 강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산협회 한호섭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광주지의 이면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주협회 이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북협회의 오승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 총회를 폐해도 되겠습니까? 회장님 있습니다. 네네. 네, 회장님 감사드리고요. 한 해 동안 5년도 정기총회의 폐해를 선언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쓰신다. 이런 분들이 안 계시면 진짜 여기로 오시느라고 애들 쓰셨을 텐데 오늘이 첫날이죠? 네. 오늘
그동안 수고하신 분들이 모여서 저녁 때는 회포도 풀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러실 텐데 오면서 저를 이제 제가 살짝 굉장히 이 신경주역에 한 2시 40분에 도착했는데 여기 관광사 와서 제주 얘기를 유명하다니까 어느 한 코스 조금 걸어보러 이렇게 단체로 세미나로 와서 이렇게 걸으시는 분들은 또 다른 문제고 착실하게 뭐 한 달씩 배낭부려서 오시는 분들은 되게 뭔가 인생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벽에 부딪혔거나 를 지나했죠. 19배 그러니까 제주 섬을 돈 많은 분들, 재벌들 이런 사람이나 제주도 올 때 비행기가 자주 오지도 않았었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 마음에 도시로 나가고 싶었죠. 제가 제 고향이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졌었어요. 그때는 자연의 가치랄지 무슨 힐링 너무 지금처럼 고속화되고 현대화돼서 다시 느린 게 좀 그리워지는 그런 시대가 온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멋있고 세련되고 반짝반짝하고 밤에도 막 불이 켜져 있는 그런 도시로 나가고 싶다 생각을 했었고 그때 뭐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말은 나면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라 해서 저는 사람인지라 서울로 이제 갔죠. 그리고 서울로 가면서 저는 그때 어렸을 적에 가졌던 꿈이 기자가 되는 거였어요. 작가 아니면 기자. 책을 좋아했었기 때문에 글을 쓰는 사람이 되겠다 생각했는데 소설가가 되는 거는 너무 위험한 기계에 의해서 기계랑 싸우다가 내려오면 막 후덜덜 하면서 올라가는 사고만 해도 스트레스 나는 거예요. 굉장히 의욕이 상실되더라고요. 또 안 했어요. 그래도 회사에서 늘 부장님 여기 지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맨 마지막에 제가 한 10개쯤은 항공기가 다 날. 않고 그렇게 됐던 부분이고 그러면 처음 뭐 케이스 스터디를 하면서 또 다 알아보고 이런 과정에서 그 방향을 잡아 나갔는데 그 세월이 지나다 보게 되면 우리 뭐 집을 하나 짓더라도 세월이 지나다 보면 그 수리하고 고쳐서 쓰듯이 우리 그 제도라든가 법령 또한 마찬가지로 그 세월이 지나다 보면 그전에는 그게 올바랐지만 지금은 이제 그것이 변화돼야 우리가 그 제도를 사용할 때 그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쳐서 쓰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저한테 많은 질문을 할 것인데 또 물어도 보고 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만 그것은 누가 누구의 것이 틀렸다라는 게 아니고 내가 이 현장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 지금 그 복지부가 갖고 있는 이런 제도라든가 뭐 시행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용할 때 굉장히 좀 안 맞다. 안 맞으면 좀 고집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요. 다만 이제 그 사항을 결정을 내릴 때 우리가 시설이 한 작은 거 큰 거 다 합치면 1000개도 넘고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공통 부문을 형성하는 것이 이렇게 변경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저는 말주변이 별로 기억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3박 4일 공부를 해봤는데 여기 이제 PPT를 띄우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 버릴 겁니다. 근데 그 문구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제가 책자로 발표할 때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주요 포인트는 저하고는 좀 대화를 나누는 이런 시간 한 10가지 정도로 좀 추렸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솔직히로 얘기한다면 잘 가보시겠습니다. 뭐 우선이나 생각이 있던 분들이 또 이 부분들이 인권지킴이라를 구성을 할 때 제약요인으로 했다라는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작년에 이제 그 제도 시행 초반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이렇게 좀 많은 시민정도 이제 시설에 매월 실시하는 연구단한 즐거운 활동에 대한 수당도 시민정도 시설에 지급하는 부분으로 좀 이제 좀 참가를 했습니다. 수당 지급 주체 변경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기간 경감이 이제 자국 수정을 좀 했던 부분이고 보시면 알겠죠. 지역적 특성에 따라 투자 그 생활 개선 및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하여 가지고 지방교 전액으로 지원하던 예산 등이 축소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이제 명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대 근무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전에 이제 없었습니다만 교대 근무자는 이제 야간의 휴일 등이 구분 없이 동일 직종 종사자와 동일한 교대 조건으로 근무하는 자라고 저희가 명시를 이제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사실 저희는 잘 모릅니다. 저같이 교대 근무를 해본 적도 없고 교대 근무표를 작성도 안 해봤는데 어찌 알겠습니까? 근데 많은 의견들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런 것은 이렇게 좀 명확히 좀 해주는 게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우리 원장님들이 이거 보시면서 우리는 저거에 동의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모든 것을 이제 시설협회에 다 의견들을 모아서 나중에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설명을 했는데 아까 그 주요한 내용만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나머지는 이제 이 협회하고 의논을 하면서 내용들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저희가 이거 말고 여러 다른 부분들도 좀 삭제를 하거나 또 내지는 이제 조항을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많이 좀 조정을 좀 했습니다. 저희 장애인정책국에 새로 오신 국장님이 기조는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가지고 그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변경이 되는데요. 물론 뭐 저 생각도 있습니다. 많이 됩니다만 지금 현재 사회복지 현장에 근로기준법이라는 법을 갖고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이제 적용시키려고 합니다. 그 부분이 이제 나타난 게 활동보조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근로자들이 처우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근로기준법에 못 미칩니다. 이게 이제 그러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지키게끔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만 아직은 못 미칩니다. 못 미쳐서 그러다 보니 이제 그 분쟁이 생기는 것도 있고요. 또 그런 것을 해석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제 의뢰를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각각 시설에서 그 사회복지사들이 직접적으로 해석을 해달라고 이제 요구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확 적용해서 확 가고 싶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게 되면 굉장히 이제 운영함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보조금을 가져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이거든요. 이게 어느 뭐 원장님들이 뭐 보조금을 중간에 뭐 다른 곳에 써가지고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많은 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런 것을 많이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사회복지, 저희는 뭐 장애복지지만 전체적으로 사회복지를 이제 관장하는 서비스 담당하는 과 국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가야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 또 아마 이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얘기하는 부분도 이제 중요하겠습니다만 아마 이제 그 사회복지 시설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이제 하고 있는 그 NGO 내에서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 아마 이제 머지않은 기간에 그런 것들이 문제 제기하면 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권 지침이라는 거 관련해서요. 인권의 중요성을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 있고 그 인권을 조사하는 일부 당원이 시설에 들어오기 전에 사전에 장애인과 관련해서 항상 교육을 단 한 시간도 받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들어와서 장애인을 조사한다는 것이 과장님께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다. 요양보호사를 파견하거나 환경보조인을 파견할 때도
사전에 수십 시간의 교육을 받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인권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을 조사한 단원이 사전에 장애에 대한 아무런 이해도 없이 교육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시설로 들어와서 조사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소통의 문제도 있고요. 장애 특성에 대한 이해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 향후 생각을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기존 법인에서 시설을 운영하다가 필요에 따라서 구매라든가 소규모 시설을 새로 시설을 설치할 때 그 2년간의 운영비를 자부담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추천국대의 지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31시설 새로 하나 더 설치했을 때에 2년 동안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최소 1년간 8에서 10억이면 한 15억에서 20억을 자부담으로 해서 운영을 해야만 3년 차부터 지원을 해야겠다는 건데 이것은 신규시설을 설치하고 한국장애인 복지시설협회 제12대 협회장 선거를 위한 회의 개최를 선언합니다. 저는 이번 제12대 협회장 선거의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춘천평화의 집 이광일입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저희 이제 선거관리위원단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위원님들 소개를 먼저 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위원님들 앞으로 잠깐 나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마음의 집 유광섭 원장님입니다. 화성 아름마을 김혜연 원장님입니다. 푸른들의 안효철 원장님입니다. 네. 그래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회 자료집 225페이지부터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우선 2015년 12월 9일 제3차 임시이사회를 통해서 제12대 협회장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의결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 이사회에서는 정관 임원 선출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각 권역별 1인의 위원을 추천받아 구성하도록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 권역, 서울, 인천, 강원 권역,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권역, 광주, 전북, 전남, 제주 권역,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권역 이 5개 권역으로 나눠서 해당 선거관리위원들을 추천받았습니다. 이후 2015년 12월 22일 제1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당일 위원장 선출과 함께 정관 및 임원 선출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고 전반적인 선거인 현황과 선거 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선거 안내 자료에 대한 검토 및 보완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2015년 12월 23일 제12대 협회장 선거권과 관련된 안내 공문을 모든 회원시설에 발송하였고 1월 22일 선거와 따른 선거인 명부 통보 및 이의 신청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의 신청 기간을 일주일 동안 받고 이에 따라서 2016년 1월 27일 제2차 선거관리위원회를 회의를 개최해서 입후보자에 대한 자격심사, 선거인 명부 이의 신청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최종 결정, 또한 시도협회 정전발표 일정 등을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후 1월 28일 제12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는 이제 그 정견 발표 시간, 그 후보자 지지연설 그 발언이 있겠습니다. 찬조 연설자 연설은 5분의 시간이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꼭 엄수하셔가지고 이렇게 마무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찬조 연설자인 강원도 하늘파리의 김정규 원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17개 시도에서 오신 이사장님과 시설장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임성현 후보자를 지지하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강원도 원주 하늘파리 시설장 김정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참 소중한 날입니다.
3년 동안 한국 장애인 복지시설 협회를 이끌어가실 12대 회장을 선출하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12대 중앙협회장 선출에는 임성현 후보자께서 단독 후보로 출마하여 회장을 선출하는 자리이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축제의 장을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솔직한 제 마음입니다. 이곳에 계시는 이사장님과 시설장님께서는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항상 수고하고 계시지만 헌신하는 삶을 또 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장애인들은 부모 형제도 힘들어하지만 사회에서 제일 약한 친구들이라 생각합니다. 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모습은 아름답고 선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12대 회장 후보로 출마하신 임성현 후보자를 보면서 참으로 열심히 사시는 시설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던 복지시설에서 성장하면서 사회복지를 몸소 체험하고 자라면서 누구보다도 사회 약자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가는 후보자라고 생각되어 지지를 호소하면서 여기에 계시는 모든 이사장님과 시설장님들께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난 3년을 돌아보게 합니다. 11대 회장으로 취임하여 복지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로 인하여 녹록하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공약으로 제시한 11가지의 공약 중에 많은 부분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시설 예산의 중앙화는과 지역 간의 불균형 해소와 그리고 시간의 근무 예산 정액을 좋은 결실이 있었고 그리고 시설 거주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부식 단가를 인상시켰으며 기능보강 건축 단가를 인상시켰습니다. 그 외에 3년 동안 경영지원센터와 기업재단의 유치, 확대하는 등 한국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이룩하였고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을 기대해 봅니다. 여기에 계시는 이사장님과 시설장님들께서는 날로 변하는 복지 환경으로 인하여 중앙협회와 지방협회와 시설 간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성현 후보자께서는 지난 3년 동안 중앙회장 임기 중에 전국 17개 시도 복지 현장을 환경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회원님들께서는 아낌없는 성원으로 밀어주신다면 앞으로 3년 동안 민간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공약으로 제시하는 사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열심히 현장을 뛰어다니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이사장님과 시사장님들께서 앞으로 임성현 후보자가 3년 동안 우리는 기대하면서 아낌없이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직도 장애복지 현장에는 풀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기 계시는 회원님들과 중앙협회와 서로 존중하면서 협력으로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사회가 요구하는 장애인들의 권익과 행복한 삶을 위해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한국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수고하시는 이사장님과 그리고 임직원 그리고 협회의 발전을 기원하면서 지지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정견 발표를 이렇게 해오셨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 함께 해주시지 못한 저희 이제 회원님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식적으로 정견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견 발표에 대한 사항은 꽤 계시지만 잘
많이 많이 좀 3년 동안 많이 바뀌신 분들도 계셔서 간략하게만 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프레젠테이션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선친께서는 아까 그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한국 전쟁 6.25 농난 때부터 그때는 뭐 고아월이죠. 전쟁과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월남하셔서 그 당시 사회복지법인을 설립을 1952년 3년도 전쟁 중에 때니까 지금 벌써 60여 년이 훨씬 지난 그런 법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그냥 그 고아원 형들 누나들이랑 그때 함께 살았던 기억이 지금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회복지를 계속 이렇게 헌신적인 이렇게 종교인이나 어떤 이타적인 그런 쪽으로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의 어떤 역할, 규명, 제도적 접근에 대한 것을 좀 강조를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협회의 회장으로 6년간을 경험을 하였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제가 10년 전에 11대 회장으로 우리 많은 분들의 지지로 이제 또 일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3년 동안의 성과를 제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11가지 중에 그래도 한 7가지 정도는 제법 성과를 이뤘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 협회의 회원의 분들의 그 오랜 염원이었던 그 시설 예산 중앙 정부로의 환원을 우리 함께 이뤄냈습니다. 환원 전 지역 간의 편차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8.1% 정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운영비는 4.8% 정도가 인상이 되었고요. 당초 복지부와 기재부에서는 종사자들의 시간의 근무 수당을 30시간으로 책정하는 바람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세종시에 가서 많은 우리 원장님들과 직원들이 함께 농성도 하였고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은 1,680억 정도가 보건복지 상임위에서 급여가 11.8%로 가장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설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원당국과 협의사를 위해서 쫓아다녔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회장될 때만 해도 급식 단가가 교도소 재소자 급식 단가보다도 낮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거는 심각한 문제라는 걸 우리가 다 함께 공유하고 뛰어다니면서 2,283억까지 올렸습니다. 44심은 장애인 거주시설의 직원들의 인력 배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소규모 시설들의 앞으로의 방향성이라든지 또 서비스의 최소 기준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인데 다행히 이러한 것을 작년에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이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위한 연구 용역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안에는 상시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들을 위한 집중 지원 거주 시설들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0인 정원의 중증 시설 기준으로는 현재 인력으로는 12명입니다. 사실상 2교대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기가 어렵고요. 심각한 도전적 행동이나 집중 지원이 필요한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보호 체계의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편 방안은 주중, 야간, 주말, 대체 인력 등을 확보하여 중증 장애인들의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적정 인력을 배치하여 실질적인 3교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의 배치 기준을 정원으로 하고 시설 정원에 따라 인력 배치를 다르게 적용하되 선택지 직정의 경우 시설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입법하겠습니다. 현재 거주시설의 생활 환경은 장애인의 개별적이고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집단적인
또한 획일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편안은 장애인 유형별 1인당 시설 면적 및 1인당 거주 인원의 적정 기준을 제시하여 거주인의 안전 및 인권, 생활 편의를 위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각종 설비 및 설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지난 11대에서 이루지 못한 법인 설립자의 노후 안정 및 법인의 자율권과 정당한 운영권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법인 설립자에 대한 예우, 해산 장려부와 같은 사회복지 법인의 퇴출 구조를 마련을 하고 또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법인 운영비 지원 근거에 대해서 이번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 법인 대표자 협의회와 또한 이런 관련 단체, 큰 단체들과 연대해서 이런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소규모 시설의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현실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16년도 올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 보건복지부의 용역사업을 협회에서 주도적으로 참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주간보호의 지원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이제 소규모 시설들이 지방협회에 가입될 수 있도록 중앙협회에서 정관 개정을 통해서 책임있게 지원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의 한 600개에 다달하고 있는 주간보호시설, 지금 우리 장애인 거주시설은 생활시설과 단기와 그룹형이 되어 있습니다. 주간보호시설을 이제 하나의 독립협회로 이제 분리해서 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분히 준비를 해서 주간보호시설협회를 독립협회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침체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금 세제 개편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소득공제로 전환을 해서 지금 현재 고액기부자들이 오히려 연말정산에 세금 폭탄을 맞는 그러한 지금 잘못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노력을 할 거고요. 다섯 번째로는 자정기능을 더욱더 강화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훼손된 시설의 그런 자존감을 회복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협회장으로 지금 여러 시설들을 다녀봤습니다. 대부분 시설들이 투명하고 나름대로 이제 인권적으로도 많이 감수성도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직까지도 몇몇 그러한 소수의 시설들이 인권 침해 및 각종 비리에 연루돼서 지금 현재도 조사를 받고 있고 그것이 문제가 되고 그로 인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매도되고 그런 일에서 지문 인식기다 눈이 어쩌고 이런 것이 다 불신에서부터 시작되는 얘기예요. 이걸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더 이상의 시설의 명예나 이런 명예와 자존심을 좀 이제 상하는 일을 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각종 인권 침해나 비리가 드러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협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퇴출하고 모발 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시설이 협회 회원시설로 들어올 때 그 무조건 입회 원서만 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격 기준을 강화해서 윤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도 해주고 또 종사자 지원도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그 회원도 일정 교육 과정을 수료한 후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시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아무튼 제가 열심히 하겠다는 말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신 바와 같이 12대 입후보 하신 분은 한 분으로서 단독 후보이십니다.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제12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장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 정관 제20조 및 임원 선출에 관한 규정 제29조에 따르면 최저회원 과반수의 참석과 투표수의 과반수를 투표함으로써 당선자가 선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제 총회를 시작하면서 제적회원의 과반수가 참석을 하여서 성원이 되었습니다. 과반수의 참석은 성립이 되었고 단일 후보의 경우에도 투표를 통해 과반수를 득표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서 투표를 하고자 합니다. 후보가 출마를 해서 그냥 초대를 하자고 하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법을 따르는 법인이기 때문에 민주적인 방법이 혼자서 단독 출마를 하더라도 찬반을 묻는 게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의견은 투표를 해서 물론 당연히 당선이 되겠지만 저도 이제 뒤에서 있다가 조용히 가려고 했는데 저는 금년 5월에 모든 걸 은퇴합니다. 그래서 아마 직접적인 회원으로서는 지금 발언이 마지막 발언 같아서 그냥 한마디 합니다. 조금 전에 투표하자고 하시는 분이 안 할 말씀이에요. 법입니다. 그러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활에 유익하고 편리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법이지, 그거 법 따라가지고 고통스럽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법도 좋지만 그 법을 잠깐 잠재우고 또 우리 여럿이 모든 분들이 또 하자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법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투표를 하는 것은 법이에요. 투표를 안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형님 말씀은 투표 방법을 바꾸자는 겁니다. 말하자면 지명날인 투표도 있고 고수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큰형님 얘기가 하지 말자 이게 아니라 하되 방법을 바꿔서 어차피 한 분이 나왔으니 우리가 만장일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원 고수를 한다든지 박수를 한다든지 해서 어차피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이것도 법이거든요. 그렇게 하자는 것으로 제가 해석을 했는데 형님 맞죠? 맞대요. 그러면 사실 법을 우리가 어기자는 게 아니라 법을 법대로 하되 방법을 바꾸자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사실 참 경주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빨리 하고 좀 구경하시고 또 가시고 이렇게 해서 또 한 가지는 대한민국의 한국사회 장애복지시설협회 중앙회장을 뽑는데 좀 투표하니 우리가 전체에 아주 좋은 방법을 통해서 했다고 하면 이것도 휴대에 길이 남을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 등등해서 저도 감히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호소를 드리니까 제가 사실 5월 13일 그만 이제 내려 올라가는 것도 제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제가 그러니까 사람 사는 거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 오직의 원칙만 알아보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원칙에서 좀 좋은 원칙으로 가는 것도 그냥 사는 게 괜찮아요. 그러니 큰형님 말씀에 좀 동의를 해주시고 가능하면 좀 투표 없이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걸 좀 해주셨으면 정말 고맙겠다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간곡히 간청드리면서 부탁합니다. 또 한 분은 저희가 법인체이기 때문에 법의 형태를 유지를 해서 그대로 이렇게 투표를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세 번째는 추대를 통해서 하지만 투표의 방법을 이렇게 여러 가지 투표에도 이제 뭐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투표의 방법을 이렇게 변경시켜서 이렇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혹시 첫 번째 의견을 이렇게 내주신 분이 그 세 번째 발언하고 세 번째 발언에 이렇게 통합을 시켜 주실 수도 있으신가요? 네. 네. 그러면 두 가지 의견으로 이렇게 줄이겠습니다. 모두 다 아시겠지만 투표를 하자라는 거하고 투표의 방법을 투표를 하되 투표의 방법을 변경시키자 이렇게 두 가지 의견으로 이렇게 줄이겠습니다. 먼저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회원님들께 동의 여부를 이렇게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하되 투표의 방법을 이렇게 변경시키자 하는 데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셨습니다. 혹시 제청이십니까? 네, 동의 제청이 있습니다. 일단 그 반대 의견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투표의 방법을 이렇게 변경시키자라는 그런 의견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 의견 들었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좀 정회를 하고 저희 선관위원님들하고 같이 좀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도 일단 근데 문제는 임성현 후보가 지금 선거 관리 규정을 준수해 줘야 돼요. 이건 법입니다. 그 법을 어겼을 경우에 임성현 후보가 다른 방법으로 규정이 없는 방법으로 당선이 되었을 때 혹여 우리 회원 중에 선거관리 중앙선거관리위원 여기 선거관리위원은 권한이 없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무효소송을 하면 무조건 당선된 내용은 무효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잠깐만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해야 돼요. 남의 선거 떠올 일이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끼리 하려면 먼저 선거관리 규정을 먼저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즉, 정관을 고치고 난 다음에 새로운 투표 방법을 만들고 거기에 의해서 하면 가능해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그런 절차와 과정을 갖추지 않고 지금 이대로 투표 방법을 한다. 제가 보면 제가 한국복지관협회 전임 회장만 했습니다. 제가 투표를 해보고 선거를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빨리 끝나려고 하다가 문제 되니까 빨리빨리 해서 선거하면 끝낼 거예요. 가장 편합니다. 네. 선생님들 법 좋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도덕이나 양심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법을 적용시킵니다. 선거법이 분명히 있으면 특별히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 시간 낭비나 어떤 낭비를 해가면서 굳이 당선이 되시고 그런 분들을 이원화시키고 상원화시켜가지고 그런 거보다 화합된 분위기로 만들자고 했던 게 우리 선배 원장님들하고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법은 지켜줘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다 함께 어떤 의지를 모을 때는 법 이전에 양심과 도덕이 더 우선하다고 봅니다. 그럼 특별 하신 분은 하시겠지만 조금 우리가 저를 발언하신 분들 감정 갖지 마시고요. 우리 화합된 자리니까 조금 그래주시고 선거관리위원장님 결정을 해주셔가지고 일단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총회에 그 부부하신 회장 선출을 위해서 그 선관위원이 이렇게 선정이 돼서 선관위에서 이걸 이제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도 그 투표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한 이의가 있기 때문에 투표로 진행을 하도록 결정을 지금 선관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후보자에 대해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 229페이지를 보시면 투표에 대한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지역별로 안내를 드리면 소속 시설장님들은 좌측에 마련된 선거인 명부 확인석에서 신분증을 제시를 하시고 선거인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선거인 명부에 기재된 투표자 외에 직원 등 제3자에 대한 위임은 절대 금지입니다. 사전 공지를 해드렸음에도 그 신분증을 이렇게 소지하지 않으신 분은 시설 소재 그 시도협회장의 확인서를 이렇게 받아오는 경우에는 투표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대한 진행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 간사님께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역별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해당 지역에 소속된 원장님께서 먼저 나오시고요. 좀 몸이 불편하신 자리가 지금 원장님들 계시면 저 원장님들께서 그분들 좀 먼저 투표할 수 있고. 네, 그럼 호명드리는 지역별로 신분증을 갖고 선거인 명부 확인석으로 나가시면 우선 강원 지역, 대전 지역, 광주 지역, 부산 지역 4개 지역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4명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별로 가셔서 줄을 좀 서신 다음에 확인 후 선거인 명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지역, 대전, 광주, 부산 지역입니다. 광주 부산 지역. 강원. 예. 강원에 대전. 야, 이게 잘하기냐? 이렇게 통합나 문제야. 어떻게 하자? 네. 오늘은 아유. 아이 글쎄, 아이 됐어. 그냥 너무 똑똑한 게 문제들이요. 우리야 뭐하러? 아 형님이야. 말을 해가지고 그렇게 길게 만들었어. 예? 근데 엄격히 얘기하면 거수도 투표야. 거수도 투표야. 아니 그건 아니잖아. 나도 언어라고 하면.
네, 제11회 회장님으로 당선되신 이승영 회장님 소감을 하겠습니다. 시대를 그냥 우리가 생각했지만 삶이나 그거 같아요. 25표의 분들의 뜻도 있는 거니까 잘 하다가 마음 생기고 자 3년 동안 우리의 미래를 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까지 이제 남아서 축구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최선을 다해서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직 열쇠, 방열쇠를 갖다주지 않으신 분들 밖에서는 열쇠를 갖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이 작성을 해주시고요. 점심 식사는 어제 저녁과 오늘 아침 식사를 하셨던 그 카페테리아에서 비빔밥과 유기장 두 가지 요리를 선택해서 먼저 여기 식사하시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1박 2일 식사전에 참석해주신 분들 이거에 감사드리고요. 내년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들어가십시오. 포동복지센터 원장 정원석입니다. 제가 복지시설에서 근무한 지 벌써 한 20년이 다 돼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건복지부상을 받게 돼서 감개가 무량합니다. 저보다 많은 일들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대신 타는 것 같아서 약간 송구스럽기도 하고요. 그동안 장애인과 함께한 그 시간들이 정말 저에게는 값진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또 상까지 받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